자, 요거에서 이제 여러분이 치수를 입력하실 때 선정리를 하시면서 이미 가는 실선으로 현재 도면층 맞춰놓은 상태에서 치수를 기입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치수 보조선이나 치수선이 1.3선으로 표시된 분들이 간혹 있다면 내가 사용한 치수를 중심선으로 현재 도면층 맞춰놓고 기입한 경우에요. 그래요. 야, 그런 거 치수를 기입하실 때 예전에 그 선정리하면서 가는 실선을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가는 실선으로 현재 도면층 맞춰놓고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바로 치수 기입하기를 넘어가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부터 먼저 치수를 넣는데 작은 치수가 어느 건지 봅니다. 일단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아래에서부터 치수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 홈 영상이죠. 자, dim L 해가지고 dim L, dim 리니어 요거 해가지고 요렇게 14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헷갈리셨던 게 뭡니까?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였어요. 이게 3이었어요. 3이 어디서부터 가는 치수예요? 요 모서리의 높이를 의미하는 치수가 3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하신 거 잠깐 확인하러 돌아다녔더니 3.25 요렇게 놓고 쌤 여기 프린트하고 여기 안 되나요? 막 요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요것이 어디에서 나온 원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선분의 끝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연관되는 형상이 다른 부품도에도 있겠죠? 베이스 부품에 보세요. 베이스 부품에 이 홈에 나비가 14라고 돼 있고 베이스 부품의 저면도에 요 홈의 높이가 3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요게 서로 매치가 되는 치수들이에요. 베이스 부품하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요 그 선형 치수를 또 넣을 때 여기하고 요 치수가 2, 6 요렇게 들어갔죠? 그죠? 요거 26이면서 얘에서부터 얘의 높이까지는 8이죠? 이게 다 26과 8의 요 치수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카운터보 요구에 대한 위치를 설명하는 치수들이죠. 요거 위치를 설명하는 치수들인데 베이스 부품에도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왜? 베이스 부품의 암나사 자리가 이렇게 치수가 되어 있어야 조립이 되겠죠. 그러면 베이스 부품에 요거 넣을 때 암나사부의 위치를 베이스 부품 정면도에 26으로 잡아놓은 거 요거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우측 면도에서 베이스 부품의 우측 면도에서 이거 8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 확인하셨죠? 요거하고 브라켓에 이 카운터 보호 자리하고 치수들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도면을 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품이 그 베이스 부품하고 조립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치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 치수들이 베이스 부품하고 안 맞으면 이거 조립 안 된다. 이거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품도만 작성하실 때 부품도만 집중하지 마시고 베이스 부품에 해당되는 치수들하고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려 올라간다고 했을 때 카운터보에 대한 치수들은 이 정면도에서 마저 표시를 했고 정면도에서 요 폭에 대한 치수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거 위쪽으로 좀 당길 거예요. 자, 그러면 살짝 올라가서 이 구멍 형상들에 대한 치수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구멍의 형상에 대한 치수를 넣으려고 할 때 일단은 이 평면도가 정면도하고 너무 가깝죠. 요거를
무브로 적당하니 좀 간격을 벌려놓을게요. 투상도 간의 간격을 좀 벌려놓을게요. 요거는 수시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정렬이 되게 요거 반드시 이동을 시켜야 되죠. 직교로 무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얘에서 치수를 표시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먼저 여기에다가 내가 선형치수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거 선형치수로 안 하셨겠지만 선형치수로 해가지고 얘가 M5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M5 D.P 해가지고 1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선형치수로 해가지고 요거 맞춤핀 구멍 요거에 대해서도 %C 해가지고 파이 5 해놓고 D.P 10 요렇게 잡죠.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죠? 자, 이 치수 숫자와 5파이짜리에 대한 거하고 교차가 막 발생했어요. 물론 끼워 맞춤 이런 거도 여기에다 넣어야 되지만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문제 발생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dimL 해가지고 dim 리니어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넣었을 때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선형치수라면 이게 거칠기 넣을 때는 이거는 좋아요. 선형치수 요 상황에서 거칠기 넣을 때는 좋은데 요거를 안 쓴 거가 뭡니까? 이 치수 숫자들하고 이 보조선들하고 교차가 너무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요런 방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갔습니까? 얘를 큐리더로 간 거죠. 큐리더를 이용해서 설정 어제 했던 게 살아있어서 주석은 여러 줄 문자 지시선 및 화살표는 닫고 채움 그리고 부착 탭에서는 맨아래행의 밑줄 요거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거 찍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빼주면 치수 기입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아무 문제가 없겠죠. 뭐 넉넉하니 요쪽으로 빼볼게요. 요쪽으로 빼서 두 번째 점 잡고 엔터 이때 엔터 키가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스페이스 말고 엔터 키. 자, 그랬을 때 얘는 %C 5 이면서 요 구멍에 써놓은 거는 뭐라고 써있나요? 끼워 맞춤이 H7이 아니라 G7이에요. G7 그러면서 뭐 D.P 해가지고 1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얘는 뭐 땀시 이거의 그 뭡니까 G7이 되느냐 이것은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이 아니라 축 기준 끼워 맞춤으로 보는 겁니다. 축 기준 끼워 맞춤이라는 거는 사실 어디서 또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KS 기계제도 규격 요거에서 일전에 우리가 필기 준비할 때 끼워 맞춤 공차를 적용하는 게 구멍 기준 끼워 맞춤식과 가려졌네. 축 기준 끼워 맞춤식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끼워 맞춤들은 구멍 기준 끼워 맞춤으로 해서 H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멍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H에서부터 알파벳 A까지 해가지고 헐거운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P를 기준으로 알파벳 Z 쪽을 향해서 갈수록 억지로 이렇게 조합해 쓰고 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잘 기억을 하시는데 평행핀이나 맞춤핀 요런 것은
축 기준 끼워 맞춤식을 적용한다는 것을 간혹 까먹으세요. 요런 맞춤핀 자리나 평행핀 자리나 요런 것들은 축 기준 끼워 맞춤식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중간 끼워 맞춤을 하거나 헐거운 끼워 맞춤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축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어느 것을 조합할 수가 있어요? 요쪽 거 조합 못하죠, 요거. 요쪽 것도 조합을 못하죠. 여기도 조합을 할 게 모자르죠. 그러면 H6을 가지고서 축 기준 끼워 맞춤식을 적용할 때 구멍은 축보다 하나 더 커야 되는 거죠, 숫자가. 그러면 이쪽에 열을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다고 했을 때 헐거운으로 G7을 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요거는 중간 끼워 맞춤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 해석한 거는 헐거운으로 해석을 한 경우에요. 여러분 프린트해 보시면 여기 G7 나왔던 게 헐거운 기준으로 가기는 했어요. 중간으로 간다면 어떤 게 좋을까? 중간으로 간다면 이런 N7이나 이런 거나 M7이나 뭐 이런 애들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이 그 핸드북을 갖고 있다면 더 좋아요. 핸드북에는 핀이나 이런 그 맞춤핀이나 그 평행핀이나 이런 애들은 중간 끼워 맞춤식을 우선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구멍에다가는 헐거운으로 이렇게 해놨으면 어차피 요거 요렇게 조립되는 게 가능하겠죠. 요것으로 해석한 경우로 봤어요. 여기까지는 정리되셨나요? H나 F7 이런 거 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핸드북 같은 경우를 참조해 보면 요런 것을 많이 쓰게 규칙이 잡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도 요거를 많이 쓴다. 요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쓴다. 요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서 요 축 기준 끼워 맞춤 핀자리는 축 기준 끼워 맞춤을 적용하는 거였다. 요게 포인트였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헐거운으로 가기 위해서 G7으로 적용한 경우다. 헐거운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G7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는 중간 끼워 맞춤으로 본다면은 N7이 또 많이 쓰이기도 해요. 중간 끼워 맞춤 N7으로 요거를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도 맞는 말이에요. 두 가지 다 가능한 이야기다. 오케이? 네, 메모를 열심히 하시는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자리는 솔리드웍스에서 우리가 투상할 때도 솔리드웍스의 구멍 가공 마법사로 요걸 뚫을 때도 사실은 구멍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뚫을 때 맞춤핀이라는 기능을 가지고서 뚫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뚫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축 기준 끼워 맞춤 요거 해석하려고 내가 솔리드웍스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 쓸 때도 요런 거를 보면서 사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뭡니까 암나사에 대한 자리도 표시해야 되겠죠. 요거 큐리도 또 가기 귀찮아요. 잘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카피합니다. 카피해서 적당한 자리에 이렇게 빼놔요. 그리고 문자의 높이가 좀 조절되면 되겠네요. 요거 요렇게 문자의 높이 이렇게 조절해 놓고 요거를 갖다 놓을 때 이렇게 조절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ED 텍스트 에디트 ED 엔터 해가지고 요거 딱 클릭해서 뭐 여러분은 그냥 더블 클릭해서 많이 편집하셨을 텐데 자 요거 M5로 고쳐놓고 그죠? 그리고 DP10 요거만 남기면 그냥 뭐 심하이죠.
끝이죠. 그죠? 예, 요렇게 해놓고 요거 편집이 됐으면 아마 프린트에는 뭐 드릴 끝자리 뭐 그런 것도 설명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생략하셔도 괜찮고요. 그랬을 때 요거 외형선과 중심선의 교차하는 지점 여기에다가 화살촉을 맞춰 놓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제도의 규칙에서는 요 교차하는 지점의 화살표를 찍고 난 다음에 요 지시선의 각도는 60도 정도로 한다 요런 게 있어서요. 근데 제도 규칙대로 이거 맞추고 하느라고 일일이 조절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요 정도로만 다른 치수를 넣을 때 다른 치수하고 방해만 안 되게끔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구멍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아, 참, 이거 여기서 두 군데라는 거를 제가 안 썼네요, 이거. 두 개. 요게 두 개라는 거죠. 두 개 안 써놓을 뻔 했어요. 빼먹을 뻔 했네요, 제가. 그죠? 여러분, 요거 두 군데라는 거 다 표시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필요한 거는 뭡니까? 선형치수로 해가지고 이 홈에 대한 값을 넣어줘야 되겠어요. 이 홈을 넣을 때 이거 3이 해놓고 얘는 3이 해놓고 G6으로 소문, 소리. H7 요런 식으로 요거 들어가 있죠? 요거 왜 끼워 맞춤 모형차를 넣었을까? 아시는 분? 맞아요. 어쩜 이렇게 좋아요. 여기에 부시홀더가 낑겨져서 들어가는 자리죠. 부시홀더가 여기 낑겨져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부시홀더 요거 치수를 넣을 때 얘에다가는 이게 조립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의 값은 뭐로 가야 될까? 요거 G6. 아, 쌤, H6도 헐거운 끼워 맞춤인데 왜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또 이야기하냐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G6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금 더 축이 작아져서 구멍에 여유있게 들어가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가는 것이고 여기에다가는 기준구멍이라는 입장으로 H7을 간 거예요. 왜 기준구멍이 H7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거 H7 갖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또 뭡니까? 요 홈 영상의 깊이값이 5다. 요거는 설명해 놔야 되죠. 그죠? 요렇게 놓으니까 또 쌤 그렇게 해놔도 이게 치수들이 좀 정렬이 안 되네요. 네, 정렬해 놓을게요. 이렇게 좀 정렬을 해 놓고 이 32H7이 너무 위로 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여기까지는 좀 조절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소재에 대한 뭡니까? 폭의 치수가 들어가야 되죠. 소재에 대한 폭의 치수인데 요거 프린트 보시면 여기에도 어머 쌤 40에 G6이 들어갔는데 이거 왜 40에 G6입니까? 혹시 또 아시는 분? 그래요. 베이스 부품에 40H7이 있었죠. 여기에 브라켓 부품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막 이야기했었죠. 여기는 기준구멍으로 H7으로 잡아놓고 G6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브라켓 부품이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의미죠. 그런 면에서 이거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40G6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면도에서 치수를 넣는다고 했을 때 높이 치수가 하나 빠졌는데 높이 치수를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우측 면도가 너무 가까워요. 그죠? 우측 면도를 오서 모드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띄워놓고
자, 이거 할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좋겠어요? 요렇게 병렬 치수 한번 써주는 게 좋겠죠. 이때 기준은 어느 거로 하는 게 좋겠어요? 8이라는 치수의 보조선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놓고 병렬 치수 가면은 간격도 잘 정렬되고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dim 베이스 라인 치수, dim 베이스 이게 병렬 치수 기입법이죠? 요거 이용할 때 선택 S 선택 해가지고 8이라는 치수의 아래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 요거 선택해서 여기 끝점을 클릭해주면 요거 4, 5 딱 깔끔하게 들어가죠. 자, 얘는 끼워 맞춤이 없으니까 5와 45나 이런 거는 끼워 맞춤이나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정치수로 그냥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 치수 기입하는 거는 다 넣었죠. 요거는 치수를 다 넣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좀 하기 위해서 요런 이야기를 더 할게요. 2-파이5G7 요거 뒤에 제가 콤마 찍어 놓은 게 사실 있을 거예요. 프린트 잘 보시면 요거 콤마가 찍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는 프린트 드리고 콤마는 제가 프린트를 안 보고 있어서 그런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수업하면서 이거 마무리를 했군요. 오케이. 여기에 콤마를 제가 찍으면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자리에다가 사실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맞춤핀이나 평행핀 요런 것들은 요런 구멍 자리들은 중간 끼워 맞춤 케이스 정밀 규격품들 중에 이런 것들이 중간 끼워 맞춤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구멍 자리들에다가는 거칠기를 뭐를 적용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Y로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형치수로 했을 때는 거칠기 Y 표시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 콤마를 찍어 놓은 이유는 이렇게 지시선을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했을 때 치수 숫자 뒤에 콤마 찍고 거칠기 표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요거 찍어 놓고 또 이어서 거칠기 기입할 때 요거 마무리로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맞춤핀이나 평행핀이나 이런 자리들은 거칠기 Y 어제 사례로 설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평행핀 위치 치수 이제 우측면도 하려고 하는 중이죠. 평면도 요거랑 그죠? 정면도에서 맞아 그 치수 있었는데 내가 빼먹었네. 고마워요. 이렇게 검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윤선 씨가 이야기해준 그 DML 여기를 센터와 센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20이라는 요 치수는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부시 홀더에도 대응되는 치수가 딱 맞게 나와야 되죠. 자, 부시 홀더에 보면은 여기 치수를 역시 20으로 나중에 기입을 꼭 하셔야 돼요. 부시 홀더에서 조립에 대한 대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 빼먹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평면도를 보니까 이게 얘에서부터 이렇게 위치 잡는 거 요거 설명하기가 좋죠. 우측 면도는 어때요? 이것도 나사 자리나 평행핀 자리를 나타내는 중심선이긴 한데 얘는 형상이 없잖아요. 중심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수를 넣는 거 이거는 비추. 요게 더 맞는 방법. 그래서 평행도 들어와 버려 가지고 아예 치수를 잡아 드릴게요. 8. 요거 부시 홀더도 당연히 8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 평면도는 마무리했고 우측면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뭐였습니까? 카운터보어에 대한 형상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측면도에서 카운트 오버 같은 경우도 설명하는 방법을 역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얘를 선형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9.5파이 그죠? 요거 9.5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놔요. 그리고 드릴 구멍에다가 5.5파이 요거에다가 개수가 들어가야 되죠. 두 개죠 이거. 2 다시 해놓고 뭐 2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군대 표시를 해놓고 요거는 관통이니까 깊이값 설명 안 해도 되죠. 드릴 구멍은 관통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깊이값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카운트 오버는 어때요? 깊이값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선형치수로 이렇게 기입해 놓으면 카운트 오버에다가 거칠기 요 방에 해야지. 긴 꼬랑지가 이렇게 생기죠. 요렇게 하고 선형치수가 됐을 경우는 거칠기 기입하기가 쉽죠. 자, 이랬을 때 드릴 구멍, 카운트 오버, 스포 페이싱, 그 깊은 자리 파기, 카운트 오버죠. 이런 것들은 구멍 가공이라고 했을 때 가공의 흔적이 남아도 된다. 그래서 거칠기 뭐를 적용하면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W였죠. 평면 가공할 때도 끼워 맞춤으로 닿는 면이나 이런 거 아닐 경우 가공 흔적이 남아도 되는 평면 자리도 W라고 했었죠. W를 적용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쪽에 있는 만일에 그 뭡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요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요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카운터 보호 자리 때문에 정면도하고 정면도의 치수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투상도 간의 간격이 멀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죠. 그러면 투상도를 갖다가 가뜩이나 여기 A2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든 투상도, 부품의 투상도들을 다 넣어야 되는데 자리를 잡기가 이게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죠. 요런 것을 피하는 방법이 두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여러분 프린트에는 요걸 큐리더를 이용해서 기입하는 형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카운터 오버 구멍 쪽에다가 외형선과 중심선에 교차하는 지점에 화살촉을 이렇게 맞춰놨죠. 그리고 두 번째 점에 이렇게 딱 클릭했어요. 그리고 엔터하고 해서 타이핑하기 시작하죠. 이럴 때 먼저 써놓은 게 뭐로 써 있어요? 위에 행에 써 있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그 2 곱하기 여러분 프린트대로 이야기하자면 2 곱하기 %C 이거 5.5파이 요게 위에 들어가 있죠. 일단 그 프린트대로 맞추기 위해서 제가 요거 조절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머? 지금 이렇게 기입하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프린트하고 달라요. 요거는 요령이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요렇게 기입이 됐을 때 얘 자리 맞춤이 어디로 돼 있어요? 여기로 돼 있죠. 자, 요럴 때는 이 텍스트 에디트 들어가 가지고 여러 줄 문자니까 이거 자리 맞춤을 바꾸는 건 수월하죠. 어디로 바꾼다? 맨 아래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놔요. 바뀌었나요? 자, 아직도 이 지시선 꺾이는 방향은 조절이 안 될 거예요. 자리 맞춤만 지금 바꾼 거예요. 어디로? 맨 아래 왼쪽으로 바꾼 거예요. 맨 아래 왼쪽으로 자리 맞춤 요거 이용해서 바꾼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시선의 경우는 문자를 이동시키면 아이고 에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 자, 요렇게 요렇게 요거를 적당하니 요렇게 옮기면 이제 좀 조절되기 시작하나요? 요렇게 맞춰놓고 어제 또 뭡니까? 큐리더를 이용해서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개의 행으로 뭔가 내가 입력해야 될 때 두 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가는 실선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방법하고 큐리더 자체를 그냥 활용하는 방법하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요 경우라면은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큐리더하고 문자 입력된 거 다 카피해서 뭐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객체 추적을 이용해서 요렇게 화살 쪽으로 그냥 가자. 자, 화살 쪽 끝점을 가지고서 근처점 해가지고 요렇게 행을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죠. 요렇게 했을 경우 이 화살 쪽의 끝점을 첫 번째 있었던 화살 쪽의 끝점에다 포개 놓으면 되죠. 그래 놓고 밑에 행의 내용을 기입하면 되겠네요. D, C, B 해놓고 몇 파이였더라? 6.5파이였나요? 네, DCB %C 아이고 6.5 해놓고 9.5요? 네, 고맙습니다. 9.5 해놓고 그 다음에 D.P 해놓고 5.4 요렇게 잡아놓고 이때 파이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이 되기도 할 거예요. 파이 안 넣어도 돼요. 왜 안 넣느냐면 이거의 DCB의 약자의 뜻이 디아메타 카운터 보호라는 약자예요. 이럴 때 디아메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파이 기호에 해당하는 거죠. 디아메타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지름인 셈이에요. 지름인 셈이기 때문에 이때 파이 기호를 생략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요 방법을 이용해서 했는데 얘도 가만 보시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프린트에는 이게 콤마가 안 찍혀 있겠네. 아까대로 이야기하자면 콤마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정리해서 지웠던 것 같은데 콤마 해놓고 한 칸 띄우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또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생기는데 콤마 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지시선을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할 때 거칠기 표시하기 위해서 치수 숫자 뒤에다가 콤마 찍고서 거칠기 보호를 넣기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콤마 찍고 스페이스를 제가 한번 눌렀어요. 여기 스페이스까지 지시선이 연장될 것 같죠? 내기할래요? 연장이 안 됩니다. 연장이 안 돼요. 스페이스를 눌러봐야 이게 연장이 안 돼요. 콤마까지만 딱 지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한 칸 띄고 한형 전환해서 쌍기역을 입력하는 거예요. 쌍기역을 입력하고 난 후에 한 후에 한자 글씨를 눌러주면 쌍기역이 아니었나? 잠깐요. 기억해놓고 기억이었네. 그냥 기억이었네. 그냥 기억 글쎄 한글 자판 모드에서 그냥 기억을 입력하고 기억 글씨를 입력하고
한자 글씨를 누르게 되면은 특수 문자로 공백을 입력하게 돼요. 공백. 문자나 이런 거로 따로 표시되는 거는 아니지만 컴퓨터상에서 얘를 공백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스페이스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네? 다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위치에 공백으로 아예 떠 있죠. 2번 위치에는 느낌표, 3번은 콤마, 이런 특수 기호들이 있는데 1번 위치에 있는 공백 기호, 요거를 딱 눌러줘요. 그 다음에 종료를 해버리면 더 늘어났죠, 이제. 요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문자 기입을 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카페에서 자음 글쎄? 자음 글쎄라고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은 자음 글쎄 요거 입력해 주시면은 오토캐드에서 특수문자 입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게 있어요. 이미지들을 걸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한글 자음 글쎄에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기억의 경우 공백 기호나 이런 것들 쭉 특수문자 쓸 수 있다. 자, 또 희한한 거는 우리가 정사각형이라는 치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특수문자 쓸 때 요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써놓는다면은 이 형상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둘 다 10이라는 이야기죠. 요런 것도 미음 글씨에 보면은 요렇게 기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따가 또 보기도 할 텐데 한글 이응이라는 글씨를 누르고 원문자 중에 숫자를 이렇게 기입하는 것도 요런 특수 문자 기호 입력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런 거를 자주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치수에다가 기억 글씨를 입력해 가지고 한자 요거로 바꿔서 한자 글씨를 눌러서 우리가 공백 기호를 입력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드렸어요. 자, 요거 나중에도 활용을 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역시 요거 할 때도 요거 요렇게 콤마 찍고 한 칸 띄고 기억 글씨 누르고 한자 글씨 눌러서 공백 기호를 이렇게 기입해서 확인해서 얘를 늘리는 거예요. 한영전환 안 했다. 자, 한영전환 해놓고 자, 요런 식으로 기입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리 덜 차지하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기입하는 방법.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줄에다가 가는 실선 하나 이렇게 추가하면 되죠. 그런데 기울어져 있는 가는 실선을 똑같이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 끝점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려요. 겹쳐있죠. 자, 요럴 때 요거 익스텐드를 쓰면 되겠죠. EX 엔터에서 목표는 요거죠. 그러고서 늘려지는 객체를 라인 객체 요거 선택하면은 엔터 안 하고 했군요. 요거 엔터하고 요렇게 늘려주면은 요거 만들어지죠.
요거도 사실 좀 귀찮죠? 트림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필렛 0이라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필렛 0이라는 마술이 있는데 뭐냐면 필렛 적용하는데 이거 할 때는 여러분이 뭐 코너 R 요렇게 R 얼마짜리 요렇게 넣는 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필렛이면서 트림 모드이고 반지름 값이 0일 때 요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자, 필렛, 트림 모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은 0으로 반지름 값은 뭐 이미 0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냥 엔터해서 받을게요. 그래놓고 요 선을 선택하고 요렇게 가면 어머 이거 트림도 되면서 이거 마무리가 돼버리죠. 자, 이랬을 때 이거 문자만 카피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놓고 이 텍스트를 그대로 또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저는 이렇게 복사해 놓을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서 저는 기입한다. 요거를 가지고서 기입한다. 뭐 둘 다 해도 되는데 저는 두 번째 이야기한 요 방식을 여기에다 이렇게 기입하는 걸로 해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세이브 버튼 꼭 누르세요.